여기 한국인들은 지독한 난쟁이들이고 교양 수준 또한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호텔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정부는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만큼 교양 수준이 높은 관광객들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미레유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은 정말 한국 때문에 울고 웃었을 정도로 정말 한국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냉전 상황이었던 저희 가족을 끈끈하게 이어줌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일단 방금 말한 대로 최근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엄청난 냉전 상황을 겪었습니다. 가족 사업으로 작은 호텔을 경영하시는 아빠는 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고 그 때문에 저희 가족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저희 가족은 서로 이야기도 안 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국 드라마가 모든 것을 바꾸었죠. 요즘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러한 유행에 동참하며 시도 때도 없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꽤 작품성이 좋았는지 어느샌가 거실에서 TV를 보다 보면 부모님도 슬쩍 나와서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정말 우연히도 한국 드라마 덕분에 다시금 화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고마운 한국 드라마지만 아빠는 한국 드라마의 작품성은 인정하시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자신이 이렇게나 바쁘게 일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호텔이 적자 연속에 망해가는 이유도 전부 다 한국 때문이라며 화를 내셨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로부터 환영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빠의 호텔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단호하셨죠. 미레유, 한국 드라마의 작품성이 훌륭한 건 인정하겠다만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란다. 아빠의 호텔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막대먹은 놈들인지 알기나 하니? 일단 한국인들은 정찰제인 호텔에서도 자신들은 한국인이니 방값을 깎아달라는 엉터리 번역 앱을 내밀며 터무니없는 흥정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흥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복을 가하기 일쑤란다. 한 번은 2박 3일만 묵고 간 한국인 가족이 난방과 전기 그리고 수도를 몇 개월어치나 쓰고 갔길래 처음에는 계량기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쓰고 간 방을 확인해 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던 적도 있지. 이들은 24시간 내내 물을 콸콸 틀고 있었고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난방과 에어컨을 동시에 켜며 그야말로 호텔 측에 손해를 주기 위해 작정하고 진상짓을 했던 거였어. 당연히 나는 숙소에 묵었던 한국인 가족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지. 그러나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어. 그들은 기괴한 번역 앱을 틀며 그깟 방 하나 대여해주면서 무슨 돈까지 받냐는 황당한 주장을 했고 어차피 자신들이 물과 전기를 많이 사용해봤자 호텔 측은 남는 장사 아니냐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거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에 호텔은 적자를 보는 달도 꽤나 있지.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어. 바로 한국인들은 샴푸병부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비품을 전부 훔쳐갔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비품을 구비해 놓는 족족 훔쳐가니 호텔 입장에서는 도저히 비품을 구비해둘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다른 손님들은 비품이 부족한 우리 호텔을 찾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지.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2인용 객실을 예약한 뒤 직원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2인용 객실을 10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정원 초과된 방은 꼭 초토화된 상태로 남겨지기에 한국인들은 정말 받을수록 손해인 최악의 손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면 청소했지. 이런 교양 없는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말한 행동들은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행동이었기에 저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아빠의 호텔에서 피해를 끼친 것임을 확신했어요. 요즘 프랑스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고 한국인들만 보면 웰컴 드링크를 준다든지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며 한국인들을 우대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한국 문화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교양 수준이 높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기를 이용하며 한국인 행세를 하며 한국인에 대한 여러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아빠는 분명 중국인 투숙객들을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단호했죠. 아빠는 중국인들이 왜 한국인인 척을 하겠냐며 저보고 한국 드라마에 너무 중독된 탓에 현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며 일갈을 했거든요. 저는 억울하기도 억울했지만 이제는 저희 가족을 되살려준 한국의 명예를 위해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 일일 직원을 자처하며 아빠가 받았다는 동양인 손님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일 직원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객실 내부에서 웬 연기 경보가 울리길래 급하게 달려가 봤더니 알고 보니 웬 동양인들이 휴대용 스토브를 가져와서 객실 내부에서 냄새나는 생선 요리를 튀기고 있었을 뿐더러 이들은 객실 안에서 줄담배까지 태웠기에 이러한 연기 경보가 울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객실 내부에서는 취사 금지와 금연이라는 것을 입실 전에 전달받았을 텐데도 이들은 그러한 호텔 규칙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이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않냐며 한국 호텔에서는 객실 내 취사 및 흡연이 전부 가능하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사한 언어는 분명 한국어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내민 번역 앱 또한 한국어에서 불어로 언어 변환을 한 게 아닌 웬 한자가 불어로 언어 변환이 되어 있었기에 저는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이 이러한 기괴한 행동을 할 리는 없었고 아빠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인 행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모양이었죠. 물론 다른 위장 한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일단 겉모습만 봐도 전부 짧은 스포츠 머리에 상의를 가슴께까지 올리고 다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거기에 키도 작고 머리는 도대체 언제 감았는지 그들의 떼꾸정물과 함께 흐르는 머릿기름만 보더라도 이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샤워를 하는 한국인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그런데 어이가 없던 건 이들은 청결에는 관심도 없음에도 호텔의 세탁 서비스가 무료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구매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누더기 옷들을 전부 맡겼다는 건데요. 보통의 투숙객들은 여분의 옷 두세 벌만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속옷만 남겨두고 전부 옷을 벗은 뒤 그대로 의류 10수벌을 맡기며 심지어 자신들의 진흙투성이의 신발과 가방까지 세탁을 맡기는 등 정말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 외에도 저는 중국인들이 쓰고 초토화가 된 방을 청소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해야 했던 아빠의 노고에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고 아빠가 그동안 바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여권 검사만 제대로 한다면 아빠의 호텔은 분명 예전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본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전부 중국인들이라고 주장했죠. 아빠가 봤다는 동양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키가 작고 왜소하며 겉모습도 무척이나 지저분했어요. 이건 절대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은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 키가 크고 체격 조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하더라고요. 미래유, 제발 정신 좀 차리렴. 이런 소규모 호텔에서 일일이 여권 검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단다. 일단 손님들에게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호텔의 박리담회식 시스템상 모든 투숙객들에 대한 철저한 여권 검사는 도저히 실시할 수가 없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왜 구태여 한국인인 척을 하겠니? 아니, 이런 부분들은 둘째로 치자꾸나. 내가 언급한 한국인의 키 부분이야말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한국인들은 동양인일 뿐인데 어떻게 서양인인 프랑스인보다 키가 클 수가 있겠니? 아무래도 너는 한국 드라마에 중독돼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된 모양이구나. 드라마 속의 한국인 배우들이 키가 큰 것은 그저 그들이 배우이기 때문인데 어째서 그러한 화면 속의 장면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니? 아빠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타일렀고 결국 열받은 저는 특단의 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였는데요. 아빠는 자존심이 몹시 센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기에
이런 아빠를 구워 삶는 건 제게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편견 속에 갇힌 건 오히려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한국인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하므로 그저 아빠보다 남자다운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남자들을 질투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아빠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놓았고 아빠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한국에 함께 가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미끼를 던졌는데요. 물론 이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제 사심이 담기기도 했고 또 아빠가 중국인의 실체를 알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호텔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제 확신에 기반하기도 했어요. 역시나 아빠는 제 발언에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렇게 미끼를 문 아빠는 당장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나자며 그 자리에서 항공권을 예매해버렸는데요. 저는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간다는 사실에 매우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한국은 드라마 속의 모습과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모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빠 말대로 한국 드라마가 전부 거짓이거나 제가 조사했던 한국이 그저 과대평가되었을 뿐이라면 저는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대 그 이상의 국가였거든요. 오히려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일단 한국 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프랑스의 열악한 공항과는 달리 최첨단 인프라로 가득했는데요. 한국 공항에서는 청소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실시했고 짐꾼 로봇과 비서 로봇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은 예상보다도 키가 훨씬 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빠는 키가 175cm로 프랑스에서는 키가 꽤 큰 편에 속했는데요. 하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아빠보다 훨씬 큰 신장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렇게나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키가 클 수가 없고 이건 유전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이라며 침을 튀어가며 주장하시던 아빠는 그 즉시 합주기가 되어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만 응시하실 뿐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로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기에 아빠는 한국인들의 가슴팍만 응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빠는 괜히 민망했는지 한국 여자들은 키가 너무나도 커서 저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한국 여자들에게 완전히 가려진다며 괜히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한국 남자의 압도적인 키와 체격에 긴장을 하셨는지 그렇게 시비를 거는 아빠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드라마는 과장된 것이 아닌 오히려 한국은 아직도 과소평가되었음을 완전히 인지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괜한 자존심을 부리며 한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형편이 없다며 이러면 한국과 중국이 다를 게 뭐냐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빠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학을 떼면서도 일단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부에 있는 지하철로 향했죠. 지하철이라는 말에 아빠는 질색을 하며 택시를 타자고 주장했어요. 아빠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지하철은 타지 말자며 계집아이 같은 비명을 질러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지하철은 우범지대의 상징 같은 곳이거든요. 지하철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공공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권한이 있고 그래서인지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쓴다든지 혹은 약물이나 각종 불법 행위에 장이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프라를 가졌을 뿐더러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교양 수준이 몹시 높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인프라와 공공시설물들을 아끼며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빠의 그러한 투정을 무시하며 억지로 지하철로 끌고 갔어요. 역시나 아빠는 한국 지하철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시더군요. 미래유, 이게 대체 다 뭐란 말이니? 어떻게 한국 지하철에는 그 비싸다는 스크린 도어가 전부 설치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각종 방독면이나 소화기, 제세동기 등 고급 안전용품까지 구비해 놓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정말 보고도 못 믿겠어. 사실 프랑스 지하철은 한국만큼 고급 안전 및 구호용품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화기 정도는 구비해 두곤 했어요.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소화기마저 전부 훔쳐가서 팔아먹는 바람에 프랑스 지하철에는 그 어떠한 안전용품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 한국인들은 애초에 남의 물건을 절대로 도둑질하는 법이 없는 신사적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철에는
사각지대 없는 AI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일말의 범죄 가능성도 전부 없애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CCTV는 애초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거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영무원에게 알림을 보내주기에 한국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필수물품 도둑질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광범위한 CCTV 커버리지는 지하철 역사까지 전부 모니터링하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취객이 선로로 떨어진다거나 혹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스크린 도어와 더불어 잠재적인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는 AI CCTV 인프라까지 갖춰놓은 상태기에 이러한 실수나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인천공항처럼 거대한 공간에 있었을 때는 한국인들의 큰 신장이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았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의 좁은 통로로 들어오니 한국인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분명 키가 175cm인 아빠는 자신은 한국에서 걸리버쯤이 되어 모든 한국인들을 내려다볼 거라며 허세를 부려댔지만 현실은 한국 여자들조차 아빠와 그다지 신장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정도였고 결국 아빠는 일전에 자신감을 모조리 상실한 채 땅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이러한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탑승한 지하철은 사람들로 미어터졌고 결국 저희는 한국인들과 바싹 밀착한 상태로 가야 했거든요. 문제는 한국인들은 저희 부녀보다 훨씬 키가 컸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거의 지하철 위쪽에 있는 짐 보관대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한국 여자들도 매우 늘씬해서 저와 머리 하나는 차이 날 정도로 키가 컸는데요. 결국 아빠는 한국 남자의 가슴팍에 폭 안겨서 가는 굴욕을 맛봐야 했고 심지어 열차가 흔들릴 때면 아빠는 한국 남자들의 겨드랑이에 파묻히기도 하는 등 한국인들의 키는 프랑스인들보다 클 수가 없다며 허세를 부리던 아빠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한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저희 부녀는 마치 한국인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처럼 지하철에서의 시간 내내 한국인들의 가슴팍만 보며 한국인들에게 매달려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밖의 이동을 하던 와중 저희는 곧 또 다른 시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음 지하철역에서 하차해야 했는데 지하철 내부는 사람들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잡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한국어도 못했기에 한국인들 보고 비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저희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내 다른 한국인들 보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년의 남성의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정말 모세의 기적이라도 펼쳐진 것처럼 혼란한 객실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 공간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놀라는 한편 눈치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를 도와줬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에게도 엄청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저희를 위해 발 벗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음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행동은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듯 저희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흘끗 본 뒤 쿨하게 고개를 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는 인파 속을 헤매면서 이동하느라 객실에서 빠져나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이 전부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탑승하지 않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기에 느릿느릿 하차하는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줬거든요. 이건 프랑스인들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교양 수준이었기에 아빠는 특히나 더욱 깜짝 놀라셨죠. 사실 아빠가 지하철이라면 학을 떼는 이유는 프랑스의 비위생적이고 범죄가 만연한 지하철 환경 탓도 있지만 바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먼저 내리기 전에 탑승하는 행위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고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고 있건 말건 그저 자리에 앉기 위해 성난 황소처럼 돌진하곤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힘이 센 사람만이 지하철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요. 먼저 내리려는 자들과 타려는 자들 간의 어깨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지하철에서 내려야 한다고 해도
프랑스인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거나 하는 배려를 하지 않으므로 결국 혼잡한 객실에서 제때 하차하지 못해서 두세 정거장 더 이동한 후 하차하는 경우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아빠는 한국인들의 키에 압도당했다는 슬픔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높을 수가 있냐며 연신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 덕분에 무사히 지하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의 중학생 하교 시간이었는지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가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학생조차 키가 175cm인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빠는 그들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제게 괜한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미래유, 저기를 좀 보렴. 저 여자들은 너보다 훨씬 마르고 키도 크잖니. 한국 여자들은 참 키가 크고 날씬한 것 같아. 프랑스 여자들은 키가 작고 뚱뚱하기만 하지만 한국인들은 선천적인 부분에 더해 자신들을 가꾸는 법을 아는 사람들 같구나. 저는 겨우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들을 빗대는 아빠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저 학생들은 중학생이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여학생들 옆에 보이는 남학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고요. 중학생이 말이에요. 프랑스 남자들은 매일 같이 술만 마셔대서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한 채 자꾸만 여자들만 언급하는 거예요? 한국인들과 비교한다면 프랑스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전부 글러먹었다고요. 아빠는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몇 초간 멍해지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저렇게 큰 사람들이 중학생일 수는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로 어느 정도의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된 저였기에 저는 그저 조용히 중학교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가리키며 저기 한글로 중학교라고 쓰여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보고도 아직도 저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모르는 거냐며 아빠에게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인정한 눈치였는데요. 아빠는 뜬금없이 자신들은 한국인이므로 호텔 측은 마땅히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떼를 쓴다거나 민폐를 부린 뒤 사과 대신 자신은 한국인이니 봐달라는 주장을 했던 동양인들은 전부 키가 무척이나 작고 왜소했다며 그리고 그들의 얼굴 생김새와 패션을 보더라도 그들은 한국인들일 리가 없다며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들은 매우 촌스럽게 생긴 경향이 있고 패션도 명품 로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색깔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촌스러운 패션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서양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세련되게 생겼고 패션도 세계 최고의 패션 국가인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도 매우 조화롭고 다채로운 패션을 자랑하거든요. 결국 이제는 아빠도 저처럼 한국인들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그래도 자신이 한국의 중학생보다 작다는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는지 하교를 하던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중학생이 맞냐는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교육 수준 또한 몹시 높은지 아이들은 자신들은 중학생이 맞다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더니 이내 자신들이 다니는 중학교에는 자신들보다 키가 큰 아이들도 많다며 정말 깜짝 놀랄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정체된 평균 신장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매우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고 결국 평균 신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시며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한계를 극복해낸 특별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아빠를 가만두지 않았죠. 한국은 자신들은 아직도 보여줄 게 한참이나 남았다는 듯 더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바로 다음날 일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바꿀 때의 일이었는데 저희는 시간 관리를 잘못한 나머지 새로운 숙소의 체크인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숙소에 도착해버렸거든요.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프랑스에서는 이런 경우 절대로 체크인 시간을 조절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양 없는 진상 손님 취급을 받으며 그대로 쫓겨날 뿐이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르더군요. 한국인 숙소 직원은 놀랍도록 친절한 태도로 말을 건네왔거든요. 체크인 시간보다 너무 빨리 도착하셨어요. 아직 여러분의 객실은 청소조차 안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청소를 끝마쳐 드릴 테니 잠시 로비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저희가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은 탓에 숙소 측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너무나도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기도 했죠. 그래서 혹시 청소는 저희가 직접 할 테니 그냥 빨리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건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희를 그냥 들여보내 주었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숙소에서 저와 아빠는 방에 발을 내딛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난장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숙소는 마치 청소를 막 마친 직후처럼 매우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사람이 사용한 숙소였음에도 침대는 이불까지 완벽하게 개어져 있었고, 객실 내부에는 어떠한 쓰레기도 존재하지 않았죠. 심지어 객실 내부의 냄새 또한 마치 향수라도 뿌린 것처럼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기에 저는 남의 방이라도 내 방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빠 또한 자신은 온갖 국적의 손님을 전부 받아봤지만 방을 이렇게나 깨끗하게 쓰는 손님은 본 적이 없다며 한국인들의 높은 교양 수준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아빠는 역시나 방을 난장판으로 만든 건 중국인이 맞았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엄한 한국인들을 의심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며 얼굴을 홍당무처럼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녀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키를 보고 서로를 놀리기도 했는데요. 아빠는 한국 여자들의 늘씬하고도 호리호리한 모습을 보고 저를 놀렸고, 저는 한국 남자들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보고 아빠를 놀려댔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프랑스에서 아빠는 한 가지 다짐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빠는 더 이상 중국인들에게 놀아나지 않겠다며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게 된 한국인들을 구분하는 나름의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인데요. 특히나 그러한 매뉴얼에는 자신이 먼저 한국인임을 밝히거나 또 한국 국적을 이용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권을 검사하라는 조항까지 달아두었죠. 아빠는 여권 검사는 자신들의 숙박 시스템에 전혀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 먼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으니 자신도 한국의 명예를 위해 싸우겠다며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여권을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또한 한국인 투숙객들에게는 웰컴 드링크까지 제공하겠다며 끝까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의 이러한 경영 방식은 손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매출 상승을 가져왔어요. 철저한 여권 검사를 통해 중국인을 걸러내니 매출이 줄기는커녕 중국인 투숙객들의 민폐직과 도둑질이 사라져서 오히려 인건비 절감과 유지비 절감으로 이어졌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에게 웰컴 드링크와 친절한 서비스를 호의를 베풀어주니 한국인들은 꼭 리뷰를 좋게 써준다거나 다른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입소문을 내줘서 많은 한국인들이 아빠의 호텔에 찾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호텔에 자주 찾을수록 한국인들의 깔끔하고 교양 있는 면모 덕분에 호텔의 평판이나 서비스 퀄리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아빠의 호텔은 갈수록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결국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바꾼 거였습니다. 현재 아빠는 한국인들이 가져온 이러한 기적에 늘 한국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하며 오직 한국인 손님들에게만 더 많은 서비스를 돌려주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이 가진 아름다움과 강점들의 반이반도 보여주지 못한다며 전과는 다른 느낌의 불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